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3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할 공부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이름 정의, 이 부분을 먼저 배울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뭐 배웠었죠? 엑셀 2010 실행했죠, 그렇죠? 그리고 워크시트 명칭을 변경했죠. 어떻게 변경했죠?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하고 이름을 고쳤어요. 그리고 A 열너비를 모두 1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꼴 조정을 했을 거예요. 글꼴 변경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글꼴을 변경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겁니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 셀 병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셀 병합. 그리고 서식 설정에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뭐 했었죠? 골뱅이 무슨 세트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쉼표 셀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어서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에 아무거나 입력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은 책에 나와 있어요. 문제 한번 볼게요. 교재 34쪽 상단에 유효성 검사는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정해서 잘못 입력하지 못하게끔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름 정의라는 건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품명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품명 문제지에 보면 34쪽 하단에 H 14번째 셀에 제품명이라는 곳에 여기 뒤에 5번째부터 뒤에 12번째 있는 이 글자만 들어가게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제품명이 김멸치 세트, 바디 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산삼 세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산삼 세트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게끔 막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는 거죠.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설정해 보니까 아무 값이나 집어넣을 수 있다고 써있기 때문에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값이 아니라 뭐다? 목록으로 정할 겁니다. 목록. 들어갔죠? 자, 원본란에 비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성별을 입력하라 그러면 남, 여 두 가지만 입력하면 되니까 여기다 남, 여 이렇게 쓰면 두 가지만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입력할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일일이 입력하기가 불편해서 그냥 얘들을 블럭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도 뒤에 5번째부터 뒤에 12번째까지만 입력하도록 설정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클릭해보면 이렇게 옆에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살표 눌러서 여기 있는 것만 고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김멸치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원래 명칭은 김멸치지 김멸치 세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트는 그냥 서식 설정에서 꾸민 거니까. 그러면 김멸치를 선택하는 순간 김멸치에 해당하는 목표 수량이 첫 칸이 나오게끔 계산이 돼야 돼요. 이건 이제 뒤에서 계산할 거고. 이해되시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 산삼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나요. 절대로 입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멸치를 선택하든 아니면 뭐 다른 걸 선택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지에 보니까 여기가 김멸치로 클릭돼 있잖아요. 김멸치를 꼭 놓으셔야 돼요. 다른 거를 이렇게 햄, 뭐 한우 이거 넣으셔도 틀린 거는 아닌데, 그러면 한우에 대한 목표 수량이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일단 책에는 김멸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꼭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것이 뭐다? 유효성 검사예요. 예. 유효성 검사는 불필요한 데이터는 입력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책에 써 있어요.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유효성 검사가 이렇게만 하는 기능이 있는 것만 아니고 또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나잖아요. 그 오류 메시지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입력하려고 가보면 보세요. 한글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필요하면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알아서 클릭하면 여기는 한글이 작동되고, 어디는 클릭하면 알아서 영어가 나오게끔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디 입력하는 데 클릭하면 영어가 나오고요, 검색창에다 클릭하면 우리말이 나와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설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이름 정의를 하라고 돼 있죠. 이름 정의. 자, 이름 정의라는 말은 뭐냐면 셀 주소 대신에 이름으로 표현하자라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 센터 주소 아세요?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외울 의미가 없죠. 이 직원이라면 몰라. 외우 필요하겠지만, 대신에 제가 만약 여기다 물건을 뭐 보낼 일이 있으면 서초여성 인력개발센터라는 이름을 알려주면은 택배기사가 알 거예요. 여기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주소도 있지만 이름으로 알려주면 좋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주소로, 주민등록번호 개인별 주소니까 그거로 부르기보다는 그냥 이름 부르면 편할 거 아니냐. 홍길동 하면 알아듣고 대답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름을 정의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꼭 반드시 글자로 먼저 시작해야 돼요. 문자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는 규칙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5번서부터 F12번째까지 이렇게 얘네들의 이름을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격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블럭 잡고 어디냐면 이름 상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 상자. 이름 상자. 있어요? 이름 상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F5번서부터 시작해서 블럭이 들어가면, 아, 이 사용자가 F5번을 들어갔구나 라고 알려주는 곳이 이름 상자예요.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가격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잘못해서 이렇게 영문자로 잘못 쓰거나 해서 엔터를 치는 순간 수정이 안 돼요. 여기서는 수정이 안 돼요. 안에 명령을 걸고 고쳐야 되니까, 고치는 것보다는 잘하면 좋겠죠. 이렇게. 근데 모르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 정의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감점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에 와서 이름 관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시면 좋은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럼 이제 이름을 잘못 정의했으니까 이름 관리자에 가서 요거 얘를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여기다가 쓰시면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이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F5번부터 F12번째까지 이렇게 부르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야 가격, 그럼 아 여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죠. 개나리반 하면 다 알아서 오듯이, 뭐 진달래반 하듯이 누구 이렇게 부르지 말고 개나리반 하면 애들이 알아서 네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름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자, 35쪽에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넘겨서 해설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느 셀을 클릭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에 가서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서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 목록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원본 안에다 클릭해 놓고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는 뭐 달러 뒤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쭉 블럭 잡아주면 된다. 그럼 자동으로 들어간다. 몇 개 없을 때는 뭐 컴마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이름 정의하는 내용 나와 있어요. 이름 정의하는 내용 또 설명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40쪽을 보시면은 함수를 사용하여 값을 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40쪽에 함수 계산이 나옵니다. 함수 계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함수란 말뜻을 알아셔야 돼. 함수. 함수는 뭐냐면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번이 뭐죠? 할인율을 계산하래요. 할인율. 그러면 할인율을 내가 어떻게 계산하지? 근데 문제는 말로 써 있어요. 여기에 추수라는 함수하고 mid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추수가 뭔지 mid가 뭔지 알면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은 주스를 마실 겁니다. 그러면 강판하고 믹서기를 사용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강판이라는 기능과 믹서기라는 기능인데 그걸 엑셀에서는 강판이라는 함수, 믹서기라는 함수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강판은, 믹서기는 어떤 건지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요리 뭐뭐를 할 겁니다. 대신에 프라이팬하고 냄비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프라이팬이라는 함수, 냄비라는 함수를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뭐고 mid는 뭔지만 알면은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냄비가 뭔지 믹서기가 뭔지 척척 머릿속에 움직여지지만 그걸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믹서기, 프라이팬, 강판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엑셀에서 추수가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많이 사용해봤으니까 아 추수 머릿속에 쫙 그려지거든. 그런 거예요. 안 해본 거하고 해본 거하고. 자, 1번 한번 볼게요. 할인율을 계산하래요. 할인율. 그런데 여기에 추수 그 다음에 mid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할인율 여기 계산하라는 거예요. 할인율. 오른쪽에 할인율 계산하는 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할인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제품번호에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얼마? 5%라는 할인을 해줄 거고 2이면 10%라는 할인을 해줄 거고 3이면 15%라는 할인을 해줄 거다 이거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고르는 기능을 함수가 있겠죠. 그렇죠?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불러요. 그냥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니까는 세 번째 글자가 1인지 2인지 3인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를 고르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mid예요. 그리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초이스, 추수 함수입니다. 추수 함수. 그럼 이 두 가지 함수를 연결하면 뭔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한번 제가 써볼게요. 먼저 추수함수는요. 추수함수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떤 값을 줘요. 그럼 그 값이 1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값이 2일 경우도 있고요. 그 값이 3일 경우도 있고요. 4일 경우, 5일 경우, 6일 경우, 100일 경우, 200일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쭉 쓰는 게 추수함수예요. 예를 들면
추수 어떤 값을 쓰는데 사랑, 행복, 우정, 행운이라는 네 값이 있는데 만약에 이 값이 3이면 뭐가 되는 거죠? 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니까 얘가 3이면 우정이 되는 거고요. 얘가 4면 행운이 되는 거고요. 얘가 2면 행복이 되는 거고 1이면 사랑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고르세요. 네 가지가 있으니까 고르세요 라는 거죠. 몇 번째 고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첫 번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몇 번째인지만 넣어주면 순서에 맞춰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게 추수함수예요. 대충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건지? 자, 그 다음에 MID 함수는 뭐냐면요, 어떤 문자에서 몇 번째에서 몇 개, 몇 번째에서 몇 개를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MID 글자가 A, B, C, D, E, F, G가 있는데 세 번째에서 한 개를 가져오래요. 그럼 뭐가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한 개니까 얘는 C가 되겠죠? 세 번째에서부터 한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겠죠? C, D가 되겠죠. 자, 다시 보세요. 얘가 첫 번째 같으면 얘가 네 번째 한 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에서부터 한 개, 네 번째 한 개를 가져오니까 답은 D가 되는 거죠. 얘는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개, 두 개 가져오래, 두 개. 그럼 C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컴마 다음에 이렇게 한 칸씩 띄우는 거는 그냥 보시기 좋으라고 띄우는 거지 붙이던 띄던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얘는 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는 고민을 해보자고요. 추수 MID 제품 번호의 세 번째에서부터 한 글자죠. 세 번째 글자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하니까 한 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한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어쩌라는 거죠?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품 번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품 번호가 어디 있어요? 제품 번호 요거죠. 그렇죠. 이게 B의 다섯 번째 셀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B의 다섯 번째라고 써주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렇게 답이 쓰여 있을 겁니다. 상단에 핵심 포인트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할인율 구하기라고 써 있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41쪽에 아주 큼지막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는 추수 괄호 열고 미들 괄호 열고 B의 다섯 번째 컴마 3,1 괄호 닫고 컴마 따옴표 안에다 5% 따옴표 안에다 써줘야 돼요. 메시지니까. 또 책에도 보면 그 헛따옴표로 표현되어 있죠. 책에 보면 여기가 사실은 책에서는 이렇게 헛따옴표로 되어 있잖아요. 헛따옴표로 40페이지 보면 그게 써 있을 거예요. 헛따옴표로. 근데 이거를 엑셀로 표현할 때는 쌍따옴표로 표현하는 겁니다. 쌍따옴표로. 예. 그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책에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뭐라고 쓸 거예요. 얘를 쭉 쓸 거예요. 이렇게 쓰고 여기다 쓰고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탁 누르면 한꺼번에 엑셀이 이상하네. 한꺼번에 쫙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때 얘가 가운데 맞추면 되면 안 되죠.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숫자는 얘는 숫자가 아니죠. 잠깐만, 퍼센트를 빼먹었다? 15. 그렇지. 주책을 썼네. 여기다 15%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다운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예요. 가운데 맞추면 맞죠. 이렇게 할 거냐, 하나 계산해서 처리할 거냐 한번 해볼게요. 자, 는 그 41쪽에 나와 있는 중간에 큰 글자 있잖아요. 얘를 옮겨 적을 겁니다. 추수 가로 열고 MID 가로 열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찍힙니다. 키보드로 B5라고 써도 되고, B5를 마우스로 클릭해도 B5라고 클릭돼요. 그리고 3,1 괄호 닫고 컴마 5% 다운표 컴마 10%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쓰셔야 돼요. 이렇게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다? 자동 채우기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 눌러보세요. 답이 나오는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엔터를 탁 치면 답이 나왔는데요. 얘를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는 3칸이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안 내려가요. 여기는 칸칸이 되어 있는 애고 얘는 3칸짜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천상 얘는 드래그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드래그를 딱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은 중간중간에 굵은 줄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저는 아랫줄이 굵은 줄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요거 눌러 주셔야 되는데, 다른 데를 가서 작업을 하는 순간 보세요, 뭐가 사라지단 말이에요. 이거 사라지거든요. 잘못하면 사라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되돌리세요. 일단 자동 채우기 한 것만 되돌리세요. 그러면 되돌리기 하면 처음 계산한 것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자동 채우기를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선이 깨졌지 않습니까? 사이사이가 깨지는 경우 요거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면 그때 선이 살아나요. 이제. 그래서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쭉 내리면 여기에 들어있는 결과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선이, 선 구조, 색깔, 이게 똑같이 복제가 돼요. 그래서 아래쪽이 깨지던 아니면 사이사이가 굵은 줄이 나오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냥 한꺼번에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써 있잖아요. 41쪽 보시면은 41쪽에 1번 블럭 설정하고 2번 이렇게 입력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결과만 쏙 들어가요. 서식은 안 깨지고요. 근데 이거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괜찮은데 실제 업무에서는 이 데이터가 8개인지 8,000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언제 8,000개를 블럭 잡고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탁 치냐고. 못하지. 엑셀은 원칙이 하나 계산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거든요. 근데 자동 채우기 했더니 서식이 깨져버리는 경우는 마지막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만 해주면 가만 쏙 들어가거든요. 그게 제일 편하지. 그래서 1번을 일단은 해결을 봤어요. 다시 40쪽으로 와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예약 순위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약 순위. 예약 순위는 무슨 함수 쓰라고 써있죠? 랭크.
랭크 함수라는 거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라는 걸 사용하래요. 앰퍼샌드 연산자.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얘가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몇 위 이렇게 나오게 하래. 몇 위. 그러니까 3이면 3만 나오지 말고 3위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거죠. 자, 예약 수량이 여기 예약 수량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여기. 예약 수량이 높은 값이 일이 되도록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자 얘를 붙이시용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붙이는 거냐면은 는 예를 들어 어떤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3이라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앰퍼샌드 위 그러면 얘가 3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 앰퍼샌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글루건이에요. 왼쪽 오른쪽을 붙이라는 결합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가감 승제라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칙 연산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4칙 연산자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산자의 종류가 뭐뭐 있냐면요, 연산자의 종류는 수식 연산자,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거듭 제곱, 그리고 점, 그리고 쉼표, 이런 거 다 연산자예요. 수학에서 계산한 이런 연산자인데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는 거듭 제곱입니다. 2의 3승 이런 거 쓰는 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관계 연산자는 큰지 작은지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결합 연산자, 엄청나게 연산자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다 는이라고 쓰죠. 는. 이건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 이렇게 하시오라는, 얘도 연산자입니다. 이찬진 씨가 C라는 언어를 배워가지고 아래 한글을 개발했거든요. C라는 언어를 가지고. 근데 이 C라는 언어에는 연산자가 100가지가 돼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필요한 거니까 만들어 놨겠죠. 근데 그거 알면 좋은데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는 랭크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랭크라는 함수를. 얘가 뭐냐면 순위 계산하는 함수예요. 순위. 여기다가 앰퍼샌드 몇 위라고 쓰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랭크 함수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랭크 함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 써가지고 몇 위라고 출력만 해주면, 이거를 꼭 따옴표에다 써야 돼요. 따옴표에다 안 쓰면 위라는 글자를 못 알아들어요. 여기 보니까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따옴표에 위를 붙이시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따옴표를 꼭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보죠. 여기다가 는 R A N K 랭크. 근데 랭크 함수가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거 쓰래요.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괄호 열고 는 랭크 괄호 열고, 밑에 뭐라고 떠 있어요. 밑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문법입니다. 문법을 외워야 컴퓨터를 잘해요. 자, 넘버는 뭐냐면 순위를 구할 값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죠?
아까 예약 수량 내거 내 점수가 저건데 내 수량이 저건데 얘의 순위를 구할 거야 이거죠. 컴마 REF라는 말이 썼어요 밑에 굵은 글자로. 이거는 참조 영역 참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약 수량이 110인데 얘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작은 건지 모르잖아요. 대신에 여기 8개 이 8개 중에서 몇 번째를 큰지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블럭을 이렇게 꼭 잡아줘야 돼요 얘들. 근데 엑셀의 법칙이 뭐가 있냐면 파란색에 아까 110을 클릭했었잖아요. H 5번째 셀은 내 왼쪽에 있는 내 값인데 녹색으로 블럭 잡은 애들은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남의 거를 클릭하거나 남의 거를 블럭을 잡게 되면은 무조건 F4번 키를 누른다. 달러가 꽝꽝꽝꽝 찍힌다. 달러 표시라는 게 찍혀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해주세요. 원래 정규 과정에서는 저를 설명을 다 드리는데 우리 수업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일단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컴마 뒤에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오더라고. 컴마를 딱 찍으면 설명이 떠요. 뭐라고 떠있죠? 내림 차순을 할 건지 오름 차순을 할 건지 정하래요. 그런데 둘 중에 아래 거를 사용하게 되면 1이라고 써야 되지만 위에 거를 사용할 때는 0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위에 거는. 그 위에가 어떤 의미죠? 큰 게 1등이라는 뜻이죠. 문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높은 값이 1등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이 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다 0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0을 써도 되고 이 자체를 안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책에도 보면 안 써 있어요. 써 있나? 써 있구나. 여기 컴마 0 써 있네. 괄호 닫고. 그리고 앰퍼샌드 따옴표에 몇 위 이렇게 몇 위. 41쪽에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래쪽에 거기에 써 있을 겁니다. 자, 컴마 0은 뭐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엔터. 이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블럭 잡고 글자를 쓰고 함수를 쓰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 계산하고 자동처리 쭉 하게 되면은 선이 깨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다시 채울 겁니다 라고 하면 선이 살아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3번 문제는 식품 가격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여기는 무슨 함수 쓰나요? 라운드 함수를 쓸 거고요. average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자, 분류가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 가격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반올림 할 거예요. 반올림 하여 1000원 단위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좀 헷갈려요 이게. 예를 들면 122,500원 같은 경우에는 123,000원으로 딱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죠. 우리 반올림 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소점 이하 반올림 이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반올림을 배워요. 근데 얘네들은 소점을 안 배우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 자리로 올라갈 거죠. 그러니까 122,500원이니까 3,000원이 되는 거죠. 2,500원이 3,000원 되는 거죠. 만약에 122,400원 같으면 122,000원이 되지만
12만 2,500원이니까 12만 3천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000원 단위로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게 아니라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런 얘기죠. 이거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로 구하라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이게 조금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낯설어. 근데 왜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라는 문제를 안 내냐면 이 시험은 초등학생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소수점을 안 배우기 때문에 안 배우는 거를 또 시험에 내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어른이 이게 헷갈려. 어른이 헷갈리는 거지. 소수점 둘째 자리 그러면 알아듣는데 100의 자리? 태어나 처음 들어본단 말이야.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를 가지고 식품 분류가 식품이라고 돼 있는 애들, 얘네들의 뭐에 가격 얘네들의 평균과는, 그러니까 식품이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면 돼요. 는 라운드 어떤 값을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이건 뭐냐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런 얘기예요. 라운드가 반올림 함수입니다. 라운드 업 그러면 올림, 라운드 다운 하면 내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빠졌네. 이제 D 에버레이지가 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D 에버레이지. ITQ 시험에는요, 아까 보셨던 대로 랭크 함수, 그 다음에 아까 추수 함수, 미들 함수, 그리고 지금 배우는 D 에버레이지 함수, D 에버레이지, 라운드 함수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꼭 나와요. ITQ 시험은 꼭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6번 문제는 무슨 함수죠? 6번 문제 40페이지에 VLOOKUP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도 시험의 단골입니다. 제가 감히 예상해 볼까요? 이번 시험에 또 나옵니다. 몇 년 동안 분석해 봤는데요, VLOOKUP이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시험을 3번 내지 5번 봐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매번 VLOOKUP은 매 시간마다 나왔는데 어느 해인가 어느 달인가 어느 이 교시에 안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나왔었어요.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D 에버레이지, 여기 VLOOKUP, 아까 랭크 이런 거, 추수 이런 거는 단골 서민입니다. 단골. 그리고 이 책 뒤로 쫙 넘기면 저 뒤에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쫙 돌리시면 돼. 이렇게 뒤로 책을 돌리시면 돼. 돌리시면 이제 뒷편이 뭐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흑백으로 나온 문제지. 예. 거기 보시면 계산 작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랭크, 뭐 에버레이지, 라운드, 뭐 VLOOKUP 얘는 잘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먼저 D 에버레이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D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는요, 이 함수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dsum, daverage, dcount, dcountA, dmax, dminimum 외에 6개가 더 있어요. 총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12가지 중에서 외 6개가 있는데 이 외 6개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도 그냥 함수 나오는 대로 쓰면 답은 맞아요. 맞는데 말뜻을 뭐라도 넣으면 힘들잖아요. 표준 편차 구하래. 그럼 표준 편차? 이거 통계학에서 나오는 건데 평균 구하시오. 그럼 알아듣잖아요. 합계 구하시오. 알아듣잖아요. 표준 편차 구하시오? 그럼 함수 쓰면 돼. 알려주는 함수. 그럼 답이 똑같아요. 근데 안 내더라고. 제일 만만한 게 얘를 많이 써요. 얘. 왜? 평균 구하면 소수점 발생하죠. 평균 구하다 보면 소수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올림 문제를 같이 내버려요. 그래서 짝꿍이야 얘가. D 에버레이지만 달랑 내지 않고요. 겹쳐래요. 겹쳐서. 아까 랭크랑 앰퍼센드 연산자 결합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는 추수하고 mid을 결합하는 것처럼 함수를 최대 3개까지 결합시켜서 문제를 내요. 근데 함수는 뭐 10개도 결합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결합할 수 있는데 많이 결합하면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어려우니까 최대 3개까지만 결합하겠다. 근데 보통 하나 아니면 2개씩만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먼저 해볼게요. 는 D average라는 함수를 써야 D average라는 함수를 먼저 쓸 겁니다. 자, 는 DAVERAGE 괄호 열고 밑에 문법을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명령을 쓰고 나서 괄호를 열면 이 괄호 속에 3가지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라, 뭐를 구하라 하든지 간에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블럭을 다 잡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저 뒤에 예약순위나 할인율은 안 하나요? 할인율하고 예약순위 우리가 계산한 작업이죠.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예약 수량까지는 입력하는 데이터잖아요. 여기까지는 블럭 잡으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까 평균 구하시오, 뭐 합계 구하시오, 랭크 구하시오 라고 하면 알맹이만 잡았죠. 알맹이만 이렇게 얘네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항목의 이름부터 다 잡아 들어간다. 그게 좀 특이해요. 네. 컴마 필드는 항목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무슨 항목에 디에버리지 평균 구할 거냐요. 이 함수 자체가 평균 구하는 함수거든요. 평균 구하는 함수인데 얘네들 제품 번호부터 예약 수량까지 이 범위 중에서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요. 문제가 뭐예요? 식품에 대한 가격의 평균 구하는 거죠. 가격 클릭하면 돼요. 가격 클릭하면 딱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어느 책에는 1, 2, 3, 4, 5, 5라고 쓰기도 해요. 얘가 5번째 항목이니까 그냥 뭐 세고 앉아있어 불편하게. 그냥 가격 클릭하면 편하지. 그랬죠. 그리고 컴마 크리테리아란 말은요 조건이란 뜻입니다. 조건. 근데 여기서 조건은 뭐죠? 조건이 뭐예요 지금요? 식품이죠? 근데 뭐가 식품이란 얘기예요? 분류가 식품. 그래서 분류가 식품 2개를 결합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좀 특이해요.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는 식품하고 클릭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항목이 포함돼야 돼. 항목. 분류가. 그럼 만약에 문제지에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가격의 평균 구하시오라면 어떻게 돼요? 계산 못해요. 왜냐면 분류가 생활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잖아. 분류가 생활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그럼 어딘가에다가 분류가 생활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거기를 블럭 잡아줘야 돼. 근데 여기는 분류가 식품은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것은 클릭하면 편하잖아요. 드래그하면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얘가 평균이에요. 자, 이게 이제 디에버리지 평균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12만 3천 원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라운드를 걸어줘야지. 여기다가 는, 자 여기다가 이제 라운드 해주 저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사실은 먼저 라운드를 먼저 쓰고 가로 열고 뒤 에버리지를 쓰고 저 마지막에 가로 닫고 컴마 마이너스 3 쓰면 되는데, 이게 연속으로 쭉 쓰기 불편하시면 먼저 값을 계산해보고 그 앞에다가 라운드 함수를 먼저 써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나오래요? 아니잖아. 아까 요렇게 표현되라고 써있지 않아요? 어디가? 요렇게 표현되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러면 홈탭에 가시면 쉼표살이 있죠? 쉼표살 찍어주면 딱 찍혀 들어가죠? 컴마가 알아서. 쉼표살. 함수 계산할 때는요, 함수 계산할 때는 함수 1 가로 열고 함수 2 가로 열고 함수 3 가로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함수 3을 먼저 계산해요. 함수 3에 대해서 함수 2를 계산할 거고, 계산한 거를 함수 1로 마무리 짓는 거죠. 잘 모르시면 괄호부터 하는 게 수학이니까. 수학은 괄호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괄호가 연산순자가 제일 커요. 괄호 우선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 왜 넣었었죠? 마이너스 3 왜 썼냐고요? 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10, 100, 1000. 그러니까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러면 1, 10이니까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소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남기세요. 두째 자리까지만 보이세요. 그러면 컴마 2. 소점 셋째 자리까지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 컴마 3. 소점 없게 하시오. 그러면 컴마 0. 이러면 되는데 거긴 쉬워요. 근데 이제 10의 자리 반올림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거꾸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고, 지금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3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반올림 하시오 값에 대해서, 요게 값이에요. 이게 값이고 마이너스 3은 100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문제 4번. 예약 수량에 대한 총 판매 금액을 계산하래요. 무슨 함수 사용하래요? sum product 함수. 이 함수 사용하래요. 자, 가격 곱하기 예약 수량이라는 것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책에는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같은 거 찍혀 있죠? 문제지. 이걸 우린 나표라 그래. 나표. 요 기역자 것처럼 이렇게 니은자처럼 꺾여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키보드에는 없죠? 그거는 일반 키보드에서는 안 나오고요. 특수 문자를 입력해야 나오는데, 그건 뭐 우리가 입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문제지에 써 있는 건데, 그 나표라는 기능은 뭐냐면, 옛날 우리 세로 쓰기 했었잖아요. 그때 콧다음표가 나표고 쌍따옴표가 겸나표라 그래요. 그냥 가로 쓰기 할 때는 콧다음표, 쌍따옴표를 쓰는 거고. 헷갈려요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책에 나온 거라서. 우리 그런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겸나표는 이렇게
마우스가 조금 불편하네. 이렇게 써 있는 게 얘는 여는 거고요. 닫는 거는 이게 이제 겸납표예요. 납표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여는 호따옴표, 호따옴표 여는 거, 호따옴표 닫는 거. 그러니까 새로 쓰기 할 때 쓰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새로 쓰기도 아닌 가로 쓰기에 왜 이걸 썼나 몰라. 하여튼 뭐 이렇게 하래요. 보니까 보세요. 문제지에 가격이 여기죠. 그리고 어디? 예약 수량이 어디죠? 여기죠. 그러니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각각 곱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다 곱할 거 아닙니까? 곱한 거를 프로덕트가 곱셈이라는 함수입니다. 그거를 합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데이터를 곱해서 한꺼번에 더하시오 라는 게 sum product 함수예요. 는 sum product 가로 열고 A 블럭 A 영역이라고 하죠. A 영역 컴마 B 영역 이렇게 써주면 A 영역과 B 영역을 의 데이터를 서로 곱해서 합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은 이런데 간단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는 sum product 근데 잠깐 보세요. 는 sum 썼더니 여기 프로덕트라고 보이죠 이거야. 얘 마저 쓰기 귀찮잖아. 그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탭키 누르면 쏙 들어가요. 알아서 샥 들어가요. 그리고 보세요. 가격하고 예약 수량이라 그랬죠? 문제제 가격하고 예약, 가격 블럭 잡고 컴마 예약 수량 블럭 잡고 이렇게 그거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돼요. 단순해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숫자니까 우리 컴마 찍히게끔 해주면 되지. 홈탭에 가서 요거 쉼표 스타일. 자, 요 답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의 이름을 가격이라고 정했어요. 원래는 F5부터 F1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얘네 이름을 가격의 이름 정의했잖아요. 저 상단에서 이름 정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격이라고 뜨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가격이라고 안 뜨고 F의 5부터 F의 10이라고 나오면 얘가 F의 5부터 F의 10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얘는 틀린 거예요. 얘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 정의 하라고 써 있는데 이름 정의 안 하고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리죠. 틀린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안 틀릴 수도 있겠다. 하여튼 판매 금액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5번 문제는 이름을 정의하는 걸 가지고 이용하라고 써있는데 이름 정의한 걸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땐 틀린 거예요. 완벽하게 틀리는 거예요. 네. 자, 5번 문제 볼게요. 최대 가격을 계산하래요. 무슨 함수? 맥스. 아주 쉬운 함수예요. 이걸 왜 내는지 몰라. 점수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바보 소리 들어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정의된 이름에서 이름 아까 뭐라고 했죠? 가격이라고 써있죠.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는 맥스, 원래 명칭은 맥시멈 밸류,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기능이에요. 안에다가 가격 이름 끝.
이게 답이에요. 그럼 한번 해보죠. 뭐 직접 여기다가 는 맥스 가로 열고 얘를 딱 블럭 잡는 순간 가격하고 떠요. 근데 가격이라고 안 뜨고 F5부터 F12번째라고 뜨면 이건 틀린 거예요 진짜. 그러면 어디도 틀리는 거다? 이름 정의도 못하는 거지. 이름 정의가 됐으면 당연히 떠야 돼 가격이라고. 근데 얘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쉼표살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게 해줘요. 6번 목표 수량 무슨 함수? VLOOKUP 함수. 최대값에 컴마 안 찍어도 되나요? 여기 컴마가 안 나오면은요 네. 홈에 가서 쉼표살 있잖아요. 네.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책에는 안 찍혀 있는. 그런 말은 없는데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18페이지 이제 원래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숫자는 오른쪽 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어느 게 숫자인지는 봐야 알겠죠. 그렇죠. 보시면 여기는 숫자죠. 여기도 숫자죠. 얘도 숫자죠. 이건 날짜잖아요. 날짜는 뭐 굳이 말은 없으니까 여기 요일은 뭐 상관없겠고요. 합계 계산해야죠. 수강료 계산해야 되잖아요. 수강료. 그 다음에 강좌 수를 구하는 거니까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라? 오른쪽 나오게 해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답은 맞췄잖아요. 근데 일부 감점이 돼요. 아까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얘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틀리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뭐 세 자리,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라고 했는데 하긴 했는데 컴마를 안 찍거나 오른쪽 맞춤이 안 돼 있으면 답은 맞았잖아요. 12만 3천원 나왔잖아요. 근데 오른쪽 맞춤이 안 됐으니까 일부 빼겠다 이거죠. 한 개 20점인데 뭐 1점을 빼든 2점을 빼든 빼겠지. 그거 안 빼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VLOOKUP이라는 함수는 버티컬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자를 썼어요. 버티컬. 버티컬은 우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컬 그거랑 같은 거예요. 세로란 뜻입니다. 룩업은 봐라, 값이 어디든지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 쓰이냐면요, H14번째 셀. H14번째 셀이 뭐예요? 여기 제품명에 들어있는 거, 이 제품명에 되어 있는 이 제품 명칭에 대하여 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의 목표 수량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이거죠. 이 김멸치라고 되어 있는 애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동네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오라고요? 목표 수량 얘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자, 만약 김멸치 그러면 3,500, 바디 그러면 3,000, 여행용 그러면 1,000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죠. 자, 한번 써볼게요. 는 VLOOKUP. 자, VLOOKUP을 써주시면은 밑에 뭐가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신 함수 중에 가장 복잡한 함수가 VLOOKUP 함수예요. 자, VLOOKUP 괄호 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 fx라고 있어요. fx. 얘를 누르면 설명이 떠요. 이게 설명은 뜹니다. 여기에 lookup value가 뭐냐,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뜨는데, 이거를 보는 습관을 갖는 순간 얘가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래서 아예 외우자는 거지. 근데 한참 외웠는데 시험장에 가니까는 헷갈리네?
그러면 불러오셔도 돼. 불러오시면 돼요. 처음부터 불러놓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 안 부르면 못해요 또. 그러니까 외워놓고 하시자. 자, 여기 lookup value는 뭐냐면 찾는 값. 네가 찾고자 하는 글자가 뭐니? 뭐예요? 핀멸치 얘잖아요. 그렇죠?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요, 테이블은 표를 말하는 거예요. 어레이는 묶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 테이블 어레이는 덩어리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잡으셔야 돼. 꼭 여기서부터 지금 목표 수량 구하는 거죠? 딱 요렇게 블럭 잡아야 돼. 얘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김멸치가 여기 있잖아요. 김멸치가 여기 있는데 그 김멸치서부터 블럭이 들어가야 돼. 내가 바디라 그러면 바디라고. 그렇다고 바디니까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안 돼요. 항상 여기서부터 잡아야죠. 여기서부터 무조건. 그리고 어디까지 계산해야 되냐면 목표 수량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목표 수량까지 블럭 잡으면 되고요. 이 김멸치 세트에 대한 예약 수량까지 추려가려고 얘를 찾아라 그러면 블럭을 여기까지 잡아야 되고, 이 김멸치가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고, 제조사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 그러니까 출발점은 제품 명칭이 들어가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뭐를 구하느냐, 목표 수량, 그럼 거기까지 잡으시면 돼요. 그럼 목표 수량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주책맞게 벗어나면 어떻게 돼?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포함 안 되면 안 되지. 블록은 가격까지만 잡아놓고 목표 수량을 계산할 수 없거든. 제일 만만한 거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책에서는 D5에서 H12까지 H의 두 번째니까 예약 수량까지가 원래 데이터 입력한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잡는데 벗어나도 상관없다. 근데 벗어나지 않고 모자라면 안 되지만 벗어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표 수량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표 수량까지만 블럭 잡으면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내 거를 계산하고 블럭을 잡거나 클릭할 때 남의 게 클릭이 되면 F4번 키 누르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는 안 하셔도 돼요. 아까는 할인율 계산하고 예약 순위 계산할 때는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자동 채우기 할 게 아니면 달러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자동 채우기 할 때는 반드시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제품 명칭에 대해서 목표 수량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목표 수량이 몇 번째에 있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품명이 첫 번째고 제조사가 두 번째고 가격이 세 번째고 목표 수량이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목표 수량을 클릭했는데 아까 뭐에 평균 구하시고 항목을 클릭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항목의 블럭에 들어갔어요? 알맹이만 들어갔잖아요. 이땐 클릭하면 안 돼요. 이 항목 이름이 포함되면 그때는 항목을 클릭하면 편한데 여기는 알맹이만 들어갔잖아요. 일반적인 함수는 알맹이만 넣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12개는 반드시 항목의 이름부터 블럭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 컴마. 김멸치라는 걸 꼭 찾아야죠. 김멸치가 없다고 해서 뭐 감자 세트 이런 거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같은 기억으로 들어가는 감자 이런 건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라고 해서 false를 쓰는 거예요. false를 써도 되고요. 0 써도 돼요. 0 써도 되고 false 써도 돼요. 우리 시험은 반드시 false 쓰는 게 시험이에요. 0 쓰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비슷하게 일치 true로 쓰는 건 한 번도 없었고요. 반드시 false 0 쓰는 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다시 볼게요. 여기 위에 둘 중에 위에 거를 쓸 때는 안 써도 돼요.
위에 뭐 있든지 간에 아래 거를 써야 될 때면 반드시 얘를 써야 된다 그러면 꼭 써야 되는 거고, 이번 시험은 얘를 써도 됩니다 그러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리고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에요. true는 참, false는 거짓인데 컴퓨터에서는 거짓이 0이고요. true, 참이 1입니다. 참과 거짓, 0과 1이라고 표현하는데, false를 꼭 쓰셔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얘도 홈에 가서 뭐하라? 쉼표살 찍어주면 되죠. 자, 보세요. 대표적으로 김멸치 클릭해서요, 비타민으로 바꾸면 알아서 수량 바뀌고요, 한거로 바뀌면 한거에 대한 수량이 바뀌고요, 햄 누르면 햄에 대한 수량으로 바뀌고요, 제품명이 바뀌면 알아서 수량이 바뀌는 거죠. 그러려고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엑셀을 이용하는 거죠. 김멸치가 수량이 얼마니? 그러면 보고 그냥 알아서 보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 김멸치 여기 있으니까 예약 수량이 얼마인지 목표 수량이 얼마인지 네가 눈으로 봐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냥 여기다 제품명만 넣어주면 여행용 그러면 알아서 탁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함수 작업이 6개가 나왔어요. 함수 작업이 6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지금 배우시는 이 VLOOKUP은 반드시 출제된다. 반드시 출제된다. 500점 만점 중에 400점 이상을 맞아야 A등급이란 1등급을 받는데 함수가 6문제 120점이에요. 반드시 한 개는 맞춰야 돼요. 5개 틀리면 100점이 깎이니까 한 개는 맞춰야 딱 4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력 글자 한 글자를 틀리면 1점이든 몇 점이 깎일 거 아닙니까? 그럼 400이 안 되죠. 불안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라? 2개는 맞추자. VLOOKUP 꼭 나온다 그랬고, 아까 어떤 거 D 에버리지 나온다 그랬고, 또 나올 만한 함수가 있는데 이 책에는 안 나왔네 아직은요. if 이거 나오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400 넘어갈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재 45쪽에 보시면 함수 문제,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함수 여기 보니까 출제 함수 정리라고 써 있는데 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어, month, day 이런 함수 보이세요? 이어는 연도에 대한 날짜에 대한 연도만 빼는 겁니다. 그 책에는 이상하게 써 있는데 이렇게 써 드릴게요. 는 이어 따옴표 열고, 자 보세요. 2017년 09월 08일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2017 뭐야 연도니까 이 날짜에 대해서 연도를 출력해라 그런 거예요. 연도 2017이 나온 거고요. month 함수를 쓰면 몇 월인지가 나오는 거고 day는 며칠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달 생일인 사람, 만약에 우리 여기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한 50명 있는데 대표 되시는 분이 그 사람이 이번 달에 생일이 꼈으면 그 상품권 보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뭐 커피 마시는 거 뭐 그런 상품권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생년월일을 보고 이번 달이 생일이네 하고 눈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걸면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month라고 쓰고 요 함수 대신에 이제 month 함수 쓰면은 몇 월이 나오죠? 9월이 나오겠죠. 그렇죠. 9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if month today 오늘 날짜에 대한 월하고 는 month 생년월일, 상대편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월하고 같으면 뭐다? 그게 뭐예요? 이번 달 생일 있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출력해 주면은 옆에 이번 달 생일이다라고 출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 명부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조건부서식 같은 거 쓰면 돼요. 그러면 이번 달 생일인 사람은 이름에 뭐가 이렇게 색깔이 착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이어는 좀 나와요. 이어 먼스는 나오는데 데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뒤에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hour, minute, second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now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같이 보여주는 함수인데 안 나와요. today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today가 있죠. 오늘이라는 오늘이라는 날짜를 보여주는 함수가 today라는 함수인데 today는 함수는 잘 나와요. 예. 그리고 weekday라는 함수 있어요. weekday는 wee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번 달이 이 사람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출력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는 weekday 가로 열고 날짜 컴마 옵션이 들어가. 옵션. 예를 들면 weekday 가로 열고 날짜가 있고요. 옵션이 1, 옵션이 2, 3,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해당 날짜의 요일을 여기다 쓸게요. 해당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표기합니다. 숫자로 표기.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라 1, 3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근데 옵션 2를 쓰면은 일요일이 1이에요. 월요일이 2고요. 화요일이 3이고요. 수요일이 4고요. 목요일이 5고요. 금요일이 6이고 토요일이 7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 2를 쓰면은 월요일이 1이고 화요일이 2고 수요일이 3이고 목요일이 4고 금요일이 5고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에요. 옵션 3을 쓰면 월요일이 0이고 그러면 쭉쭉쭉쭉 일요일이 얼마가 될까요? 6 되겠죠? 근데 옵션 3 쓰는 거는요 시험에 안 나와요. 1이냐 2냐라는 거를 골라 쓰라고 하기도 하고요. 문제에서 정해줘요. 문제를 딱 읽어보면 아 옵션 2를 써야 되는구나 2를 써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 맘대로 써도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책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옵션이 1, 2, 3 셋 중에 1일 때는 안 써도 돼요. 위에 있는 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옵션이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 거는 안 써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써야 되겠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어떤 건 옵션이 1, 2, 3, 4, 5, 6, 7, 8, 9, 10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일 위에 있는 옵션은 안 써도 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써야 돼요. 반드시 그거는. 어떤 건 옵션이 1, 0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옵션이 0, 1로 나올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안 써도 되고 아래 거는 꼭 써야 되고. 자, weekday 함수는요. weekday 함수는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한번 제가 밑에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다음 생년월일에 대한 요일을 출력하시오. 자, 여기 지금 생년월일은 없죠. 여기 날짜가 없죠. 생년월일이라고 하지 말고 날짜라고 합시다. 예.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출력하라는 얘기인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로
표기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월요일부터 출력하는 거죠. 네. 그럼 옵션 2를 쓰는 거예요. 이러면 옵션 2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옵션 2를 사용하라는 말은 명시를 안 해놓고요. 앞에 문제 요것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그래서 토요일로 표기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옵션을 1로 사용하는 거죠. 문제를 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함수가 들어가냐면요, 추수 함수하고 weekday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요. 아까 추수는 뭐라 그랬죠?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weekday는 방금 전에 보신 거고요. 그러면 는 추수 weekday 날짜 이제 옵션이 들어가겠죠. 만약 이걸 1번을 이걸 사용하라 그러면 얘는 2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띄어쓰기 안 하셔도 돼요.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띄어쓰기 하는 것 뿐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써야 되고, 만약에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 2를 쓰면 여기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요일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다 꾸역꾸역 써야 됩니까? 써야 돼요. %라는 연산자 쓰면 붙이는 기능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요렇게 쓰면 요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뒤에 요일이 붙어요. 그런데 문제에 %,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사용하라는 말이 없는데 쓰면 틀린 거예요. 근데 사용하라 그랬는데도 안 쓰면 그것도 틀린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서 추수 weekday 함수하고 %,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무슨 요일 다 써야 돼요. 위크데이도 시험에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거의 한 90%가 나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위크데이가 나오면은요, 추수는 100% 쌍둥이처럼 쫓아다닙니다. 위크데이만 달랑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위크데이가 나오면 추수가 나와요. 추수가 나오면 위크데이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위크데이가 나오면 추수가 꼭 나오더라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수학 삼각함수 쪽에 47쪽에 보시면 sum, sumif, product, round up, round down 이런 말들이 나와요. sum은 함수 구하는 거예요. 저 합계 구하는 겁니다. 그냥 합계 구하시오. 그냥.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sumif는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ITQ 시험 문제를 분석해 놓은 건데요. 분석하다가 중간에 2015년도 10월 10일 날까지 하다가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위크데이가 12번 나왔고요. 추수가 3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함수가 나오는지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동글뱅이로. 그리고 어떨 때는 8번 함수가 8번 나왔어요. 8번씩 나온 것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함수가 9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9개. 9가지 함수가 나왔어요. 어떨 때는 7가지 함수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if가 몇 번? 56. 총 74번 시험 봤는데 74번 분석했어요. 74개 시험을. 그랬더니 if 함수는 56번 나왔고요. 랭크 38번, 반 정도 나왔네요. 쭉 넘어가서요. 저기 카운트 if 54회, 라운드는 30번, D 에버레이지 42번. 많이 나왔죠. 그렇죠? 쭉 넘어가면은요. VLOOKUP 73번이죠. 한 번이 언제냐면 여기 2015년 7월 11일 1교시 시험 때 안 나왔었어요. 뭔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몰라도. 맥스 43번, 스몰 라지, 스몰은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함수는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따져보면 되죠. if 나올 거고, 랭크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여기 sum count if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까 D 에버리지, 맥스 나올 거고, 맥스도 많이 나오네요. D 에버리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VLOOKUP 나올 거고. 나올 만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sum이라는 함수가 어디 있지? sum이 sum if 에버리지 옆에? 여기 sum 5번 나왔네. 이거는 하지 말자고. 대략 어떤 게 나오는지 분석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입력을 쭉 해보면 이제 몇 번이 나오는지 또 나오겠죠. 그렇죠. 아직 분석은 안 해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보고 귀찮아서 안 했는데 대략 문제 유형이 나오니까. 저도 별짓 다 합니다. 그래야 이런 게 나와요. 쪽집게처럼 딱 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쪽집게는 괜히 쪽집게예요? 빅데이터도 아니야. 이건 무슨 빅데이터야. 빅데이터는 한 1억 개가 있어야 빅데이터지. 저거 70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넘기면 어디냐면은 아까 맥스 최대값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너무 쉽다 그랬는데 많이 나왔네. 이번에 또 나오면 땡큐지 맥스 함수가 어디 있어요? 48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이 통계 함수거든. 어디 팔아먹었나 보다. 예, 팔아먹었으면 말지 그 다음에 이제 49쪽에 가보면 HLOOKUP,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VLOOKUP이 나올 텐데, VLOOKUP도 어디서 팔아먹었어? HLOOKUP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항목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호리젠탈 루컵이라 그래서 가로 HLOOKUP을 써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다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HLOOKUP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커말 자격증이라고 하는 상공회의소 시험에는 데이터가 가로, 세로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HLOOKUP도 나오고 VLOOKUP도 나와요. 우리 시험 특성상 이제 나올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은 인덱스 매치 연결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인덱스 매치 맥스 세 개를 결합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오대요? 제가 2005년도에 ITQ 시험 볼 때는 기본이 다 함수가 3개씩 묶였어. 그러니까 6문항 함수 중에 함수 달랑 하나씩 나오는 건 없고요. 2개, 3개 기본이야. 근데 그러다가 저희 때는 12줄 입력했거든요. 데이터. 우리 8줄이죠. 이거 8줄. 12줄 입력하고 계산도 빡세게 나왔는데
2010년 과정이 10줄로 줄었어요. 함수도 조금 바뀌었어요. 부드럽게. 그래도 2013, 14년 가더니 8줄로 줄었어요. 지금처럼. 이 함수도 가면 갈수록 쉬운 거를 내요. 맥스 이런 걸 내더라고. 그게 무슨 함수라고? 합계 구하시오. 이게 무슨 함수야? 애도하는 거지. 막 복잡한 걸 내야 계산하는 건데. 물을 끓이시오. 이게 시험이야. 아, 쉽잖아.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뭐를 넣고 해서 얼마큼 끓이시오. 뭐 계란을 반숙할 이런 건 어려운데 그냥 계란을 삶으시오. 터지던 말던 뭐 그런 거 쉽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요즘 시험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데 그 중에 까탈스러운 거 몇 개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1쪽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 아까 D-average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D-sum 뭐 이런 것보다 D-max, D-product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51쪽 밑에 보면 if 함수가 있습니다. if 함수. 우리 if 함수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 여기 문제 안 풀어봤죠? if라는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 일단 안 나왔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예. 여러분이 이제 댁에서 하셔야 될 거는 여기 나온 출제 유형 뭐 23번, 24번, 25번, 20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자, 56쪽에 20점짜리 하나 더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240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1작업이 240점입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도요, 굉장히 어렵게 냈었는데요. 이제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짜증이 날 정도로 쉬워요. 여러분한테는 행운이에요. 저한테는 옛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볼게요. 목표 수량이라는 셀, 여기다가 뭐를 계산할 거냐면요. 막대 스타일 파란색을 이용해서 최소값 및 최대값을 지정하래요. 뭔 말이냐? 블럭 잡으세요. 목표 수량. 어떤 분은 또 요거 클릭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 아니고요. 목표 수량 블럭 잡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홈 탭에 가시면 홈 탭에 가시면 있잖아요. 자, 데이터 막대래요. 데이터 막대. 그럼 데이터 막대 가면 여기 뭐가 있나 보세요. 파랑. 밑에 건 뭡니까? 연한파랑. 이거는 아니 밑에 단색 채우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라는 게 있죠. 하여튼 데이터 막대 가면 그라데이션을 채우던 단색을 채우던 위에 있는 걸 하는 게 편하지 뭐 굳이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 없죠. 파란 거, 녹색, 뭐 빨간 거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파랑 하래죠? 클릭하세요. 얘가 최소값이 최대값이라는 뜻이에요. 끝. 5초도 안 걸려.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이렇게 펼쳐놓고 볼게요. 그러면 넓은 애 있죠? 좁은 애 있죠? 가장 넓은 애가 최대값, 제일 좁은 애가 최소값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 있죠? 중간 2000 같으면 중간보다 좀 넘죠? 얘는 중간치보다 좀 크다. 1000은 중간치보다 많이 작다. 3000은 최대값에 가깝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색깔로. 어렵지 않죠? 만약에 문제지에 빨강으로 하시오 그러면 뭐 빨강 클릭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이걸 시험에 내고 있으니 땡큐죠. 예. 파랑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파랑으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예. 이렇게 하시면 끝.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죠. 근데 예전에는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요. 이렇게 했었어요. 2700 이상이면, 목표 수량이 2700 이상이면 행 전체가 빨간 색깔로 나오게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 머리만 나빠져요. 57쪽 볼게요. 자,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에 가서 색깔만 맞춰서 클릭하면 그게 최소값이 최대값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쉽죠? 그렇죠? 설명도 간단해. 자, 그런데 59쪽 한번 보세요. 59쪽의 27번 문제는 최소값 및 최대값 막대 스타일이고요. 아래 28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FVP 단위가 14,000 이상인 경우에는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색 글자가 나오야 그랬죠. 근데 간혹 나와요, 얘가. 간혹 나와요. 그럼 한번 해보고 가야지. 자, 보세요.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줄 전체가 얘는 10만원 아니니까 안 되겠고, 얘는 10만원 이상이잖아요. 이 전체가 빨간 숫자, 빨간 색깔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죠.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다 잡습니다. 알맹이만. 아까는 최대값, 최소값, 막대 스타일은 요것만 잡아요. 근데 행 전체가 그랬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 전체가 그러면 수식을 사용하라고 나와요. 꼭. 행 전체가 그러면 수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써 있잖아요. 수식을 이용하여 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그리고 비어있는 셀에다 클릭하고 이제 수식을 쓸 겁니다. 누가? 가격이 제가 만든 문제예요. 가격이 첫 번째 가격 클릭하세요. 무조건 첫 번째 가격 클릭하면 는 달러 뭐에 달러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달러가 앞쪽으로 가게끔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는 달러 F에 5 이렇게 쓰셔도 돼요. 키보드로. 근데 쓰기 귀찮으시면 그냥 클릭하면 는 달러 F 달러 5 이렇게 써 있는데 F4번 키 두 번 눌러주면 달러 위치가 바뀌어요. 앞으로요. 크거나 같다 10만원, 크거나 같다 10만원, 10만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크거나 같다 10만원. 요 수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식에 가서 글꼴을 빨간색으로 하시오. 그럼 돼요. 그냥 끝나요. 이러면. 근데 빨갛고 굵게 하시오. 그럼 빨갛게 굵게 하시면 되고. 우리 책에서는 파랗게 하시오라고 되는데 이왕이면 좀 잘 보이려고 빨갛게 한 것 뿐이니까 확인. 그러니까 서식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클릭 하시면 되고요. 수식을 잘 쓸 줄 아셔야 돼. 수식.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요거는 너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너비를 넓혀 주시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한국 미인 바디 세트가 35,000원이 아니라 135,000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10만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얘도 전체가 빨갛게 돼요. 그리고 여기 한우 세트가 30만원이 되는데 만약에 3만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빨간 거 사라지죠. 사라지죠. 그렇게. 이런 조건부 서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때는 조건부 서식이 2개 나왔었어요. 2개. 이렇게 저렇게 2개를 꼭 냈는데 지금은 하나만 나와요. 근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재수 없으면 이 문제가 나오는 거고 행 전체가 그냥 보편적으로 막대 스타일. 자, 62쪽을 한번 갑니다. 62쪽은 처음부터 이렇게 입력해서 계산하고 서식 꾸미고 하시는 거예요. 얘가 500점 만점에 240점이에요. 그럼 얘를 몇 분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60분간 시험 보는데
처음에 시험 시작하면 뭐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런 거 이제 빼고 하니까 한 3분 정도는 이제 소비한다고 치면 57분 안에 문제를 다 해결 봐야 되는데 4개 작업을 해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는데 뒷부분은 조금 빨라요. 2작업, 3작업, 4작업은 빨라요. 우리 오늘 이튿날이잖아요. 이튿날인데 1작업, 2작업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 3일째, 4일째 될 때는 이제 2작업, 3작업, 4작업 다 하고 문제를 한번 테스트 삼아서 풀어볼 거란 말이에요. 얘는 아무리 늦어도 30분 안에 해야 돼. 얘를 30분 안에 해야 나머지를 10분, 10분, 10분 해서 60분 채운단 말이에요. 좀 욕심내면 한 20분, 25분. 나머지들은 한 7분, 7분 정도, 이렇게 8분 정도? 그러면 한 50분 안에 볼 수 있어요. 50분 안에. 근데 훈련하셔야 돼요. 그 초시계는 아니더라도 타이머 걸어놓고 얘를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몇 분 걸리는지 훈련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 볼 때, 저도 공부할 때 이제 시간을 분배해 봤어요. 60분 동안 보는데 처음에는 한 70분 걸리더라고. 이거 하나 푸는데 70분이면 또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패턴을 못 외운 거야. 문제 패턴을. 문제 읽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도형 그리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결제란 만드는구나. 이런 게 머릿속에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매번 이거 읽고 처리하고 이거 읽고 처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패턴이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렁설렁 빨리빨리 움직이거든. 그랬더니 뭐 30분 안에 20분 안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쯤 됐으니까는 1, 2, 3, 4 작업 다 하는데 25분 만에 해결 봤어요. 아무래도 저는 뭐 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하겠죠. 여러분은 한 40분 안에만 땡기시면 최고가 되실 수 있어요. 저처럼 강의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부장님, 그 그림을 복사하는 거 외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려면요, 네. 보여는 드릴게요. 보세요. 네. 처음에 얘가 없었죠. 그렇죠? 없었고요. 이 높이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높이가 낮았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테두리 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병합을 하고 좁히고 결제, 여긴 담당, 뭐 부장, 사장 이렇게 이제 만든 거잖아요. 얘를 카메라로 착각 찍어야 되는데 저는 카메라가 위에 있어요. 카메라 만들어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저 꼭대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펼치 목록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누르셔가지고 기타 명령. 그러면 여기 본래 카메라가 없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세 가지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라는 기능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왼쪽에 보세요. 많이 사용하는 명령에는 없고요. 모든 명령에 가시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카메라 여기 있다. 카메라는 기능이 많이 사용하는 명령에는 없습니다. 엑셀에 있는 기본 메뉴에는 없고요.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찾든지 모든 명령을 찾으면은 가나다 순에 의해서 희역이니까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선택하고 추가 눌러주면 오른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 위에 이제 카메라가 생성된 거고요. 사용법은 쉬워요. 보세요. 블럭 잡고요. 카메라로 착각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해주면 찍혀 나가요. 이렇게. 아주 쉽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에 가셔서 그림으로 붙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카메라가 있으면 얘를 블럭 잡아서 카메라로 착각 한번 찍고 원하는 자리에다가
인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이만 좀 이렇게 높여줘야 이 도형에 들어가는 자리도 있고 이 글자 도형도 좀 높이가 있어야 글자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싹 줄이든지 해서 너비를 좀 맞춰주면은 너비를 맞춰주면 되죠. 뭐 얘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본은 지우라고 했으니까 삭제해 주시면 해결 보는 거죠. 그렇게. 카메라를 넣어야 되는. 카메라라는 기능은 기본 메뉴에는 없어요. 이 카메라라는 메뉴를 불러와서 사용하시던 복사해서 그림으로 붙여서 사용하시던 답으로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냥 복사 붙이기보다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은 너비가 서로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너비가 요만큼, 쟤는 너비가 저만큼, 넓게 좁게 이건 안 돼요. 아래 한글은 너비가 서로 지그재그가 되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엑셀은 불가능합니다. 천상 카메라로 찍어서 가져오든 그림으로 붙여서 가져오든 해야 보세요. 너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얘가 카메라로 가져오면 테두리 선이 하나 있어요. 겉에 보면 굵은 선이 하나 더 들어가 보이잖아요. 얘는 여기 가서 테두리를 없애줘야 깔끔하게 선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업무에서는 테두리를 빼줘야 돼요. 여기 테두리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두 줄처럼 겹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림 테두리에 가서 없음해줘야 가장 깔끔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하다가 위에 게 조그만 게 없어졌어요. 어떤 게? 맨 위에 꼭대기 카메라. 이거요? 네. 이거요? 네. 이게 혹시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밑에? 아, 그런가? 아랫줄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네요. 이거 예. 어디서 올려요? 그럼 여기 눌러서 요거 눌러서 다시 위로 표시하라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요. 근데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카메라가 없으면 다시 기타 명령에 가서 다시 불러오셔야 돼. 기타 명령이 어디로 가요? 아니요, 여기 키워보고 모든 짝꿍 화이팅.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이 작업은 일 작업에 있는 데이터, 입력한 데이터만 가지고 처리할 건데요. 오른쪽 두 칸, 아래쪽 두 줄은 계산하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2작업, 3작업, 4작업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부터 입력한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쪽 두 줄 뺀 요 데이터만 블럭 잡아서 사용할 겁니다. 자, 컨트롤 C 오른쪽 눌러 복사해도 되는데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2작업 시트로 가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너비가 깨져요. 왜냐면 1작업의 너비가 아까 벌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고 이때 열 너비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누를 겁니다. 그러면 너비가 조정이 될 거예요. 너비 1작업에 있던 너비가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그냥 컨트롤 V 누르면 1작업에서 작업했던 게 그대로 복제가 돼요. 그게 모두 붙여넣기 한 거예요. 붙여넣기 했는데 이게 제목이 뭐지? 제목이 찌그러졌네. 너비 열 붙여넣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 2작업 다시 보여드릴게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2작업에 붙였는데 제2작업은 제1작업에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이용하는 건 맞는데 이 작업 내용이 첫 번째 그 중복 데이터 제거, 두 번째가 자동 필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는 고급 필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표서식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두 가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작업은 어차피 뭐 지금 배우는 거 아니니까 3작업도 제3작업은 제1작업에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하는 건 맞아요. 이거 똑같은데 부분합이 나올 수 있고 또는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 있고 제4작업은 마찬가지 제1작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1작업에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차트 작업이에요. 얘는 딱 고정돼 있어요. 4작업은 고정돼 있는데 2작업, 3작업이 유동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1분기, 1, 2, 3, 2분기, 4, 5, 6 이 분기 중에 중간에 낀 달은 부분합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앞달과 뒷달은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룰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룰이 깨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번 달에는 부분합 나옵니다 하고 탁 부분합 나왔고 피벗 테이블 나옵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선생님 피벗 테이블 나온다 그래놓고 공부했더니 딴 거 나왔어요. 예? 제가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출제위원이 바꿔놓은 거야. 저 같은 사람 생길까봐. 그래서 지금은 다 가르쳐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